안녕하세요. 건설노무스쿨 한송이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이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나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건설회사나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용근로자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에 건설일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러한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하여 서로 간의 합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은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 형식도 유효하지만 추후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구두계약은 입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의 구성 항목, 지급 방법, 계산 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근로계약 기간,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주휴일, 그리고 근무 장소 및 공종,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 근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원칙적으로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설업은 건설 현장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도 실제로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1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하나의 건설회사에 소속되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현장을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인 형태가 많습니다. 판례도 형식적으로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을 하고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소위 순수 일용 근로자와 건설 일용 근로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일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순수 일용 근로자가 아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건설일용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및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과 각종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관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하루 단위가 아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건설 일용자의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하루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선에서 일당의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포괄일당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당을 정하고 그 옆에 재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만 기재하는 것은 포괄일당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재수당이 무엇인지, 어떤 수당이 있는지, 그 수당들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일당을 자세히 구분하여 포괄일당제로 기재하였다면 필수 기재사항도 빠지지 않고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인데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에 대하여 당일 근로를 명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설일용자는 특성을 반영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에 당일 근로가 시작되면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라는 문구를 넣고 매일 갱신된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근로자의 공종에 맞는 기간을 기재하여 최소 한 달 단위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재하여 계약기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때에 일당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설일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도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용 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자가 아닌 이상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건설일용 근로자라면 건설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설노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